올해 1월 우리나라 수출이 두 자릿수대의 성장을 기록하며 4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은행 대출금리 상승세에 대출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영끌, 또 비투족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뒤흔든 게임스톱 사태가 국내 증시로 번지며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온 동학개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3개월 연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올해 1월 우리나라 수출이 두 자릿수대의 성장을 기록하며 4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보다 11.4% 증가한 48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올해 1월까지 4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품목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보다 21.6% 증가했고 자동차 수출은 전달 4.4%에서 1월 40.2%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은행 대출금리 상승세에 대출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영끌, 또 비투족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2.85%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올랐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평균 연 3.08%로 0.41%포인트 뛰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시장금리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에 발맞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린 영향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은행 가계대출의 약 70%가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한층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뒤흔든 게임스톱 사태가 국내 증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온 동학개미들은 공매도 세력에 맞서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여서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와의 전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공매도 잔고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과 HLB 주주연합과 연대해 공매도 세력에 맞서는 한편 공매도 폐지나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 계열사를 포함한 양사의 합산 주주수는 80만 명에 달해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공매도 반대 홍보를 한 달간 국회, 금융감독원,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3개월 연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0.40%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0.16%에서 11월 0.17%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 0.26%에 이어 지난달까지 4달 연속 상승폭이 커진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저금리에 따른 자금 유동성이 서울 재건축 시장과 광역 급행철도 라인 등 호재가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움직이며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늘 단독 추대됐습니다. 만약 최 회장이 수락한다면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용만 회장의 후임에 최태원 회장을 단독 추대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용만 회장은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최태원 회장을 단독 추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최태원 회장이 수락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최태원 회장 추대 배경으로 4차 산업시대가 오고 있는 변곡점에서 본인의 경험 등에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회장단은 최태원 회장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경영업적과 글로벌 역량,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임자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상희 회장에 단독 추대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상희와 국가 경제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상희 회장직을 수락한다면 이달 23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상희 회장에 선출되고 관례에 따라 내달 24일엔 대한상희 회장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40만 6천여 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10만 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월별로 본다면 2월이 가장 많은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이달엔 41개 단지 총 3만 2천여 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만 2천여 가구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서울에선 4개 단지 4,011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고 경기도에선 15개 단지 18,000여 가구가 분양 대기 중입니다. 다만 업계에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단지가 5만 6천여 가구나 남아있어 월별 예정 세대 수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산업은행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어갈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이를 위해 745억 원 규모의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결성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 유망 스타트업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제로원 2호 펀드를 설립하고 산업은행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로원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8년 설립한 신개념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된 제로원 1호 펀드로 신생 스타트업의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공동 수행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제로원 2호 펀드의 규모는 총 745억 원입니다. 현대차가 180억 원, 기아가 120억 원, 현대차증권이 50억 원을 출자해 펀드를 운용하고 산은이 200억 원, 신한은행이 30억 원을 출자해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이외에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만도와 동희 등 협력사도 각각 출자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미래 모빌리티와 친환경차, AI, 커넥티드카 등의 유망 스타트업입니다. 특히 그린 뉴딜에 발맞춰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에 기여 가능한 역량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에 참여하는 회사에는 현대차그룹 차원의 라운드 테이블과 데모데이, 컨퍼런스 등의 자리가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양사는 성장펀드 공동 조성과 사업화 연계, 사업자금 지원 등에서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이틀 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권 후보자는 오늘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에 대해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논의가 본격 시작됐기 때문에 좀 뭐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는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좀 속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빨리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실보상제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온전히 열 수 없었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이뤄졌지만 이를 시스템으로 도입하자는 건데 이에 관련된 기준과 재원에 대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달라는 자영업자들 요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2, 3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소급표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런 부분도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선 방역당국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장 특수성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계와 노동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이죠.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걸 잘 모니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된다면 바꿀 부분들 찾는 거 이런 것도 역시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올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중기부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일 열립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2014년 설립된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인데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대 분자 양리 물질을 생체 조직 내 세포 안으로 전송시킬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성장성 특례의 배경이었다고 하죠. 상장한 지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제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려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기 위해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리 일단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여쭤보면서 저희가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모 셀리버리 다양한 질병 치료하는 신약 개발 중이다라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치매라고 하는 파킨슨병, 퇴행성 뇌질환 치료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또 바이오업계에서 화두라고 들었는데 이야기를 좀 잠시 들어볼까요? 예,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러니까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또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치매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치매 치료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성공한 건 단 한 건도 없어요. 이유는 뇌 조직 안에 그리고 뇌 신경세포 안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여의치가 않아요. 예.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은 일단 혈액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다고 몸에 퍼지는 건 아니에요. 혈중에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혈관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벗어나서 뇌를 둘러싸고 있는 실핏줄을 다 통과해서 뇌 조직 안으로 들어가고 약물이 뇌 신경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이나 인간 광우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나쁜 단백질의 침착, 끈적끈적하고 독성을 띠고 있죠. 그것들이 이제 뇌신경세포를 점점 죽이는 거예요. 일시에 죽이는 건 아니고 그게 수십 년간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뇌질환 이렇게 대표로 부르는 건데 그 기술을 그러니까 혈관에서 조직으로 혈내 장벽을 투과해서 뇌 조직 안으로 그리고 뇌신경세포 안으로 청소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나쁜 단백질의 침착을 제거해서 모든 신경세포가 죽기 전에 발병 이전 수준으로 다시 뇌신경세포를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키자 해서 개발하게 됐고요. 이미 그거는 학계에서 인정이 돼서 이제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대량 생산을 거쳐갖고 비임상 임상 개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지 않았던 기술이고 지금까지는 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었던 부분인 게 이 들어가는 과정들 하나하나 막기가 어려웠는데 그것들을 이제 떼어내는 그런 과정들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셨다라고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기업이잖아요. 사업화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러한 나쁜 단백질을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를 단일 항체, 이중 항체, 요즘은 삼중 항체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뇌 조직, 뇌 신경세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성공한 건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고 많은 제약사들이 이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두 곳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와 아시아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10등 정도 되는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북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가 사가겠다. 이 회사는 파킨슨병 증상 완화제만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 자기네 신약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 것에 관심이 많아서 전문 용어로는 텀쉿을 지금 협상하고 있고요. 텀쉿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약 조건, 돈이 얼마고 계약금이 얼마고 마일스톤으로 얼마씩 주고 사가겠다 하는 거를 이제 협상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언제 끝날지는 그런 일정은 바이오 사업에서 일정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협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저희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직장인들 연봉 계약 중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아직 사인은 안 했습니다. 사인은 하기 전이다. 지금 프로 야구 선수들 지금 스토브리그에서 사인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사 다케다사와 선천적 유전 질환 치료 신약 공동 개발 소식도 들려오는데 조금 더 이 얘기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다케다는 이제 한 세계 10등 정도 하는 다국적 제약회사고요. 일반 의약품은 지금 다 팔고 있어요. 다케다는 일반 의약품,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일반 의약품은 계속 팔고 있고 희귀질환, 약이 없는 분야, 특히 뇌신경 분야의 희귀질환에 집중적으로 단백질 치료법, 저희가 하는 기술이 단백질 치료법이거든요. 단백질 치료법과 유전자 치료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뇌신경 세포 안에 치료 약물을 전달하겠다 하는 게 이제 새로운 다케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다케다가 가져온 거는 하나의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정말 치명적인 선천적 유전병이 있는데 이것을 셀리버리의 기술을 이용해서 단백질 치료제로 만들자 해서 지난 2년간 연구 개발을 해왔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지난 이미 12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니네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다 데이터로 증명이 됐으니 이제 공은 글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이 후보 물질도 라이선싱 해가고 이 후보 물질이 도출되기까지 사용한 우리의 플랫폼 기술도 라이선싱 해가라.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본사와 연구 개발 파트는 일본에 있고 모든 사업적인 결정을 내리는 파트는 또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 다케다와 미국 다케다가 이야기하는 중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계약서 사인해서 넘길 거네요. 이렇게 조금 더 라이센싱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몇 달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내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여기서도 바이오는 일정을 놓고 이렇게 사업하는 사업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는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최근에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럼 이제 이후에 다케다와 진행할 다른 사업 계획도 있는지 그리고 뭐 라이센싱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조금 들어볼 수 있나요? 지난 12월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당신네가 원하는 거는 다 했으니 이제 사가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상태고요.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이에 이제 그쪽에서는 어떠한 또 제안이 와 있냐 하면은 다케다는 유전자 치료법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요. 유전자 치료법, 그러니까 약이 없는 분야에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희의 기술로 만드는 단백질을 집어넣어 주자.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법과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법과 단백질 치료법을 융합해서 해보자 하는 거를 또 일본 다케다와 미국 다케다가 지금 서로 이야기해서 저희한테 이제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되어 오던 선천적 유전병 그 신약하고 별개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는 우리의 기술을 신약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모든 거는 좀 기다려야 돼요. 이제 어떻게
일본 다케다와 미국 다케다가 협상을 해서 협상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해서 예. 저희한테 제안하는 거를 저희는 이제 공은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코로나19가 참 이게 안 끝나네요. 예. 치료제 개발에 셀리버리도 나선 상황인데 치료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들어볼까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예, 감기를 일으키는 한 20가지 중에 넘버 1, 2 바이러스죠. 근데 이것이 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형으로 와갖고 동물에서 직접 이제 사람한테 감염이 된 거죠. 숙주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면역이 없어요. 그 누구도 면역이 없기 때문에 면역이 없으면은 하찮은 바이러스라고 해도 걸리죠. 굉장히 심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침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면역이 또 있지만 그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대한 면역이면 예, 굉장히 심한 염증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쁜 쪽의 양날의 검이었죠.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예, 예. 바이러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갉아먹어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우리 몸이 반응해서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 나와요. 근데 너무 심하면은 면역 폭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해갖고 면역 폭풍이 일어나고 예. 면역 폭풍이 일어나면 이런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우리 면역 세포들을 다 죽여요. 바이러스도 없애지만 우리 감염된 세포도 죽이고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 면역 세포도 죽이고 예.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실핏줄이 터지고 조직이 손상되고 조직 파괴가 되고 그 조직이 폐, 뇌 이런 쪽이 되면 심각한 이제 급성 폐월 쪽으로 가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증상을 보면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증. 위중증이 정말 위험한 거죠. 그 위중증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이제 사망으로 가는데요. 저희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이거는 이제 면역 치료제라고 부르는데요. 내재 면역을 제어해서 우리 몸의 면역 파괴를 막아갖고 예. 바이러스도 제거하고 면역 폭풍도 제어하고 이름으로써 우리 몸이 항바이러스 효능 그리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파괴하는 조직을 파괴하는 그것도 이제 막음으로써 예. 죽는 그러니까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심한 염증을 제어하자. 그래서 치명률을 낮추는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예. 증상 완화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일 동안 아픈데 13일로 줄인다 이런 증상 완화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사망률,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면역 치료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그럼 일정이 어떻게 돼요? 뭐 구체적으로는 다는 저희 원 일정은 예. 작년 12월에 예. IND 파일링이 들어가기로 원 일정은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되어 있어요.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자꾸만 이제 연기가 되는 거죠. 이번 주에 그 마지막 보고서가 저희 손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독성 시험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독성 시험 그 보고서가 미국에서의 임상 시험을 대행해주는 그 임상시험 대행 CRO한테 직접 넘어가요.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시간이 걸리니까 직접 글로 넘겨라. 그래서 거기서 미국 FDA랑 직접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레포트가 이번 주에 온다. 여기서 절로 가는 거죠. 빨리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원래 돼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렇게 그렇죠. 연장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답답한 상황이네요. 저희가 사실 시간이 있다면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향후 계획을 셀리버리사의 또 향후 특별화된 뭐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미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이 없는 질병 분야의 신약을 만들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한테 생명 연장과 생명 보존의 베네핏을 드리자 하는 것이 저희의 회사의 미션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아주 새로운 신약 기술, 이런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바이오텍으로 발전하는 그런 게 저희의 청사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공헌 앞으로도 쭉 해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사의 조대웅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